안녕하세요. K피플 이영현입니다. 요즘 과거의 모습을 보기 위해선 영상이나 사진을 찾아보지만 먼 옛날에는 글이나 그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화두가 되는 요즘 그림으로 LA, 그것도 한인타운의 역사를 기록하는 분이 있어 K피플에 모셨습니다. 미키백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오시느라 정말 애 많이 써주셨습니다. 아니에요. 예. 제가 소개를 간단히 해드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또 미키님께서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해요. 솔직히 지금은 아직도 어색해요. 제가 뭐 화가 뭐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걸.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미술을 많이 해왔고 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네. 사람들이 제 그림을 알아서 네. 네.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백미키입니다. 네. 원래는 그냥 일반 회사에 다니셨는데, 그렇죠. 이제 점점 그림이 좋아져서 그림 쪽으로 이제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 화백, 뭐 화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까요? 아직은 어색해요. 예. 얼마 전 그 KBS 프로그램이죠. 동네 한바퀴에 나오셨어요. 그때 잠깐 나오셨는데 한번 뵙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그때 취미로 사실 그림을 그리신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처음에는 되게 그림을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네. 그래서 항상 그림을 그리고 뭐 네. 만들기도 많이 했는데 네네. 뭐 대학교를 갔었을 때는 전공으로 못하고 네. 마이너로 아트 공부하고 네. 졸업하고 아트 쪽을 일하고 싶었는데 그게 쉽진 않아가지고 예. 그냥 회사로 들어가서 네. 오랫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네. 이 미술을 더 하고 싶고 네. 진짜 직장으로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네네. 예,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시작했어요. 지금 이게 직접 그리신 그림이죠. 그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한남체인, 뭐 로데오 갤러리아 이렇게 간판 그림이 주로 돼 있는데 간판만 그리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닌데 네. 한인타운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는 되게 한인타운에 뭐를 그릴 수 있을까? 네. 한인타운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릴까 고민을 많이 했었을 때 네네. 어렸을 때부터 한인타운을 왔었을 때 제일 눈에 띄는 게 네. 한글로 써 있는 간판을 보면은 네네네. 되게 한인타운에 왔구나. 미국에 살아도 한국 문화를 볼 수 있는 네. 그런 되게 느낌이 다가와가지고 한인타운 간판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리면서 사람들이 반응도 좋고 네. 한인타운에 뭐가 있는지 되게 재밌게 알려져서 네. 재밌었어요. 언제 미국에 오셨죠? 미국에 이민 온 거는 좀 애매하게 네네. 왜냐면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네. 갔다 왔다 왔다 한국이랑 갔다 이렇게. 미국에서 자라가지고 완전 미국에 이제 머물게 된 거는 한 mid-90s 90년도쯤에 90년도쯤에. 그러면은 이 그림은 언제부터 그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거는 2018년부터 한인타운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90년대 중반에 오셔가지고 네. 내가 한인타운을 그리겠다라고 한 게 꽤 시간이 지났네요.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네. 그때 이제 미국에 이제 1995 정도 때 네. 라스베가스에 가족이랑 머물게 됐는데 네. 거기는 이제 한국 마켓, 한국 야채, 한국 이렇게 음식점이 많이 있진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한국적인 음식이랑 문화를 갖고 싶으면은 사고 싶으면은 LA 한인타운까지 4시간 반 동안 운전을 해가지고 네. 그런 거를 다 이제 엄마는 장 보고 아빠는 뭐 신문지 보고 네. 언니랑 저 동생은 이게 뭐 CD랑 네. 뭐 책 같은 거를 사게 됐는데 네네. 그때부터 이제 한인타운이 우리 가족한테 중요한 곳이 됐어요. 한국에 대한 문화랑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곳. 그래서 미키님한테는 이제 한인타운이 약간 좀 고향처럼 느껴졌겠군요.
네, 되게 한국에 이제 80년도, 90년도 스타일 돼 있는 간판들이 아직도 한인타운에 있고, 네. 뭐 사람들 한국말 하는 소리랑 뭐 한국 음식점 냄새가 되게 옛날 한국에 살던 그리움도 되게 많이 느껴지고, 네. 또 이제 자라면서 이사는 많이 갔는데 한인타운을 꼭 들려서 네. 뭐 안경을 맞추든지 아니면 장을 볼 때 되게 네. 되게 중요하고 이제 삶에 집중이 되는 곳이 돼가지고 예. 되게 저한테는 중요한 곳이었죠.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작품으로 만든 거는 몇 점 정도나 그리신 거예요? 한 40개 넘게 40개 그림이 넘게. 있어요. 지금 이제 일부를 이렇게 갖고 나오셨는데, 갖고 작품 가운데 좀 애착이 가는 작품, 좀 사연이 있는 작품도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는 있는데 네. 제일 처음으로 그리고 좀 중요성이 되게 컸던 거는 요 가운데 있는 한인타운. 이정표. 예, 예. 그게 되게 이제 뭐 라스베가스에서 운전했을 때 아니면 제가 옛날에 살던 샌디에고에서 LA까지 운전했을 때 네네. 한인타운을 도착하는 알려지는 게 이 사인이잖아요. 네네. 프리웨이 이제 10 프리웨이에서 내려서 뭐 버먼트 아니면 노먼디에 내리면 네네. 딱 한인타운 this way 이렇게 네. 써 있어서 네. 그게 또 기억에 되게 많이 나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군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쪽 로데오 갤러리아라는 것도 있고, 여기는 이게 어떤 리커샵이네요. 네. 술 파는 집인데, 여기서 좀 사연이 있거나 좀 뭐라 그럴까요? 애착이 좀 가거나 하는 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카탈리나 리커 스토어 그림은 되게 또 사연이 있는 게 네. 제가 처음 한인타운을 그리기 시작했었을 때 네네. 뭐 이걸 팔 거라 이게 뭐 크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랑 생각도 없었는데 네. 이거를 이제 그리면서 올리면서 사람들이 반응도 되게 좋고 네. 자기들의 이제 관련된 사연들을 얘기하면서 네. 너무 좋았는데 진짜 처음으로 팔린 사진이 요거였거든요. 이 그림이 예. 예. 그래서 이 그림을 사신 분이 네. 그때 당시 이 뮤럴리스트 벽화를 그린. 예. 네네. 그 분의 그때 여자친구 분이 그 남자친구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서 네. 팔 수 있냐고. 근데 그때는 뭐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어디서 프린트해야 될지도 네, 모르는 네, 네. 그때 상황이었는데 네. 되게 그때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은 그분은 둘 다 결혼하시고 되게 좋은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명하신 분이라. 네, 그 뮤럴리스트는 네. 지금 액팅으로도 활동하는 조셉 리 분이고요. 조셉 리라는 예. 그 배우. 예, 그래서 그분을 이제 한인타운을 다니면서 이 리커 스토어에 이 한국 분은 얼굴을 이렇게 크게 벽화로 그린 게 보면은 네. 봤을 때 전 마음에 되게 뭐가 되게 느껴졌거든요. 뭐가 되게 느껴졌거든요. 한국 사람으로서 네, 네, 미국에 네. 사는 사람으로서 네. 내같이 한국 얼굴이 크게 멋있게 네. 벽에 그려져 있어서 이분도 유명한 분이죠. 이제 벽화. 네, 그분도 이제 Korean American rapper Dumbfounded 덤파운드. 조나단 박이라는 분인데 예. 되게 재밌게 됐어요. 그때는 제가 벽화를 보면서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그렸는지도 몰랐는데 이 프로젝트 통해서 알게 되고 만나게 됐어요. 그렇군요. 여기 로데오 갤러리아는 또 여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 것 같은데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예, 여기는 진짜 90년도부터 네. 가족 여행 LA 왔을 때 네. 항상 여기로 먼저 가는 장소였거든요. 예.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뭐 특히 우리 엄마 아빠가 안경 맞췄을 때 네. 영어로 얘기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안경집을 찾고 있었는데 여기 금강 안경을 찾게 돼가지고 네. 진짜 가족이 1년 내내 90년도부터 계속 찾아오는 곳이라서 네. 많은 추억이 있어요. 네. 극장에는 이게 이제 윌턴 극장인데 윌셔 길에 있는 요것도 좀 사연이 좀 특별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당연히 되게 LA에서 유명한 빌딩이지만 네. 진짜 한국 아티스트랑 사람들이 와서 하는 콘서트 장소가 네. 너무 좋고 또 제가 이제
콘서트를 갈 수 있었던 네. 그때 사진 찍은 걸로 통해서 네. 그림을 그렸는데 네. 그때 이제 2018년 혁오 가수. 예, 가수가 예. 퍼폼 했었을 때 아, 갔었을 그때. 때 추억을 남기려 가지고 아. 그림을 그렸어요. 대단한 작품들입니다. 그때 이제 동네 한 바퀴에 나오시는 걸 보았을 때 이렇게 길가에 서서 이런 그림을 그리셨는데 원래 그렇게 좀 보면서 이렇게 서서 그리세요? 아니에요. 그냥 방송을 위해 아, 방송에 했는데 예. 주로는 이제 이게 제가 운전하고 한인타운을 걸어 다닐 때 네. 이건 좀 뭐 내가 그리고 싶다 아니면 내가 많이 가는 뭐 가게다 하면은 네. 사진을 일단 찍고 아하.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아이패드로 태블릿으로 많이 그림을 그려요. 그렇군요. 한 작품을 시작하면은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완성하려면은? 예, 이제 작품마다 틀리긴 하는데 네. 10시간에서 20시간 정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작품을 일단은 저장을 해놓고 필요할 때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작품이 필요할 때 이렇게 액자에 껴서 이렇게 보관도 하시고 그러시군요. 그 한국에도 가보셨죠? 네. 한국에도 이제 건물들이 있고 간판들이 있을 텐데 한인타운하고 많이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떠셔요? 한국은 일단 되게 변화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 되게 세련되고 네. 되게 빨리 변화가 있어서 네. 당연히 틀리고 하는데 한인타운은 약간 제가 봤었을 때 네. 80년도, 90년도 한국을 딱 보관해서 아, 이렇게 넘겨오는 것 같은데요. 아. 약간 한국 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 촌스럽고 좀 낡고 네. 그래서 왜 이거를 그림 그리나 네.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렇군요. 약간 여기 이민 온 사람들은 뭐 특히 그 시대에 80년도, 90년도 이민 왔을 때는 딱 그 장면이 한국의 그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고 네. 그냥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 2019년에 전시회를 했다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코리아 타임스 프로젝트라는 거였는데 그때 전시회가 어떤 계기로 해서 열리게 됐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처음에는 이제 그림으로만 그렸는데 사람들 반응도 좋고 네. 이 프로젝트가 되게 커지면서 이거를 다 사진들을 어떻게 잘 사람들을 알려주고 좋은 방법이 있을까 했는데 네. 어렸을 때 이제 한인타운을 자주 왔었을 때 네. 아빠가 이제 뭐 동전 3개를 줘서 한인 신문을 갖고 와라. 이제 어. 엄마 아빠들은 이제 네. 한국 시민을 소식. 예, 소식이랑 네네. 신문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소식을 알고 싶어서. 네.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고 또 이제 사람들 여러 가지 사연을 어떻게 보관할 수 있을까 네. 해가지고 네. 신문지 스타일로 사람들 이야기를 쓰고 뒷면에는 지도역으로 사진을 다 모아놔서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요. 코리아 타운의 지도를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런 간판 사진들과 건물 사진들, 건물 그림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가 한인타운이고 여기 가면 이런 데가 있구나. 왜 근데 그런 식으로 할 거를 생각했어요? 뭐 한 면에서는 이 사람들 이야기들이 좀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하고 네. 재미도 없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한테는 그런 얘기들이 되게 중요하고 또 한인타운에 대한 한인타운의 매력이랑 이게 알려주고 싶은. 네. 약간 미국 사람들은 한인타운을 생각하면은 뭐 고깃집 많고 뭐 소주 마시는 데라고만 네. 알고 있지만 네. 되게 다양한 사람들 이야기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아서 사는 곳인데 그거를 어떻게 사람들의 눈에 시선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해가지고 가짜 신문으로 만들게 됐어요. 그게 사실 미국 사람들은 알려주지 않는 정보, 우리들끼리의 정보인데 그걸 아무데도 다뤄주지 않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겠군요. 당시 반응이 어땠어요? 너무 좋았죠. 어, 여러 군데서 사람들이 여기도 좋고 하는데 내가 사는 곳에는 이 간판이 있어 해서 이거 그려주세요. 막 그런 얘기도 나누고 예.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이 간판 주로 뭐
뭐 몇 년 동안 거기에서 살아왔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거기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뭐 음식점이라는 얘기들 많이 나눠줘서 너무 좋았죠. 그때 그린 작품 중에 지금은 없어진 곳도 있겠죠? 예, 안타깝게 여기 네네. 피자, 비어, 와인 사진이 요 그림이요. 코니스라는 피자 집이었는데 네. 한국 분이 하고 계셨는데 어, 제가 너무 한인타운에 살면서도 너무 즐기는 피자고 또 garlic nut도 되게 맛있게 만든 예. 곳이었는데 네. 2020년도 시작해서 불사고로 이제 없어졌어요. 화재가 나서. 네. 예. 그 전공은 미술이 아니시라고 하는데 이제 부전공이라고 하셨는데 원래 전공은 어떤 쪽을 전공하셨어요? 예, ethnic studies라는 약간 미국 히스토리 전공을 공부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전공 때문에 네, 사람들의 이야기랑 사람들의 문화를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족학이라는 부분에서 한인타운의 그 한인들의 이야기를 미키님의 방법으로 남겨두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네. 작품 이렇게 대상이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그려보고 싶다 막 확 그러는 작품 그 대상도 있을 텐데 어떠세요? 지나다니시다가 저거 그려야지 이렇게 하시나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걸어 다니면서 이거는 뭐 그 전에 못 봤던 곳이다 이렇게 눈에 띄면은 그림을 그리게 되죠. 예, 평소에도 자주 그럼 왔다 갔다 하시겠네요. 예, 옛날엔 좀 더 자주 한인타운을 들렸는데 요즘은 네. 틈틈이 시간이 되면은 나오게 돼요. SNS를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꼭 이제 한인타운뿐만이 아니라 LA의 명소를 그린 작품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또 어떻게 그리신 건지. 예, 그게 되게 신기하게 네. 한인타운을 그리다 보니까 네. 소식이 나도 모르게 사람들한테 알려져가지고 네. 누구누구에 통해서 아. LA 타임스에 있는 분들에서 예. 제 작품을 보고 네. 다른 LA 빌딩들이랑 랜마크들을 그려달라는 부탁이 와가지고 LA 네. 타임스에 몇 번 그리게 됐어요. 제가 그것도 얼핏 한번 그 기사에서 본 것도 같은데 헐리우드 사인 같은 거. 네. 그리고 또 건물 중에는 또 특이한 건물이 그때 그 그리신 것 중에 디즈니 홀인가요? 네. 약간 LA의 로컬 랜마크이라고 띠임이 잡혀져가지고 그 중에 한인타운에 있는 되게 웃긴 KFC 빌딩이 예. 큰 프라이드 치킨 통 약간 비슷하게 그린 게 있어요. 예. 혹시 지금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신 게 2018년부터 그리셨다는데 이게 이제 처음 팔린 작품이고 그 뒤로도 혹시 판매 문의나 내가 돈 줄 테니까 좀 이렇게 그려달라라는 것도 좀 계속 있나요? 네, 이제 여기저기서 네네. 이제 부탁이 오는데 되게 네. 신기하게 어떤 사람들은 중국 집에서 네네. 첫 데이트를 하고 아, 그래서 또 이제 약혼을 거기에서 네. 한 사연이 있는데 그래서 네네. 그 두 분들께는 되게 중요한 장소라서 아, 그거를 그려달라는 부탁이 와가지고 네. 그걸 그려서 또 되게 재밌게 네. 그 사진을 드릴 때 그 중국집에 절 초대해서 같이 밥을 나누면서 네. 그림을 전달한 적이 있어요. 네. 혹시 가격은 얼마나 받는지 이런 거 여쭤보면 실례가 될까요? 가격은 이 한인타운 그림들은 이렇게 뭐 돈 벌자고 한 프로젝트가 아니고 진짜 한인타운 사람들 위한 그림이라서 추억 저장소. 네, 비싸게는 안 팔고요. 네, 알겠습니다. 비싸게는 안 파신다고 그랬는데 가격은 또 얘기를 드리면은 또 지금 이제 전부 이제 디지털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 물감이나 어떤 색깔이 있는 걸 실제 이제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시기도 하시나요? 네. 큰 페인팅을 캔버스에서 아크릴릭 페인트로 그림도 그리고요. 아크릴로요. 네. 예. 하고 연필로도 스케칭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그 미키님을 좀 알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좀 그 서치를 해보니까
그 제품이나 상품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디자인을 하는 것 같아 보이던데 이제 그거는 또 부업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 그냥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람들이 네. 한인타운 뭐 모자, 티셔츠 만들어 달라고 많이 부탁이 와가지고 네. 이것저것 뭐 스티커랑 모자 같은 거를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잘 팔립니까? 네, 뭐 틈틈이. 예. 언제까지 작품 활동을 하실 계획이세요? 저도 잘 생각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네. 그릴 게 끝이 없거든요, 솔직히. 아, 그렇죠. 비즈니스도 많고 공간도 많은데 네. 뭐 곧 지도 하나 더 만들 것 어, 같아요. 곧. 지도를. 네. 또, 그러니까 그때 2019년에 코리아 타임스 프로젝트라는 그것처럼 또 다른 한인들이 많은 곳에 이렇게 지도와 함께 간판과 삶의 이야기를 담아서 네. 그래서 그 뒤로 사람들이 사연들도 많이 얘기하고 또 새로운 그림들을 많이 그려서 네. 한 번 더 지도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미키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은 이제 지도만 그린 게 아니라 그 뒤에 사연도 있어야 이게 완성이 되잖아요. 그럼 거의 기자처럼 취재를 하시고 다니셔야 될 텐데. 아니에요. 기사님들은 되게 열심히 저 같은 그냥 사연들만 모아서 놓은 거랑 틀리는데 네. 그래도 사람들 이야기가 되게 중요하고 어,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네네. 또 기록하고 싶은 게 있어서 네. 예. 그때 그 사람들의 사연을 접했을 때 좀 가슴이 찡하거나 좀 기억에 남는 사연들이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진짜 왜냐면은 최근에 네.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눈물 나면서 이 가게가 레스토랑이 어렸을 때 가족이랑 같이 온 곳인데 네. 지금 문 닫아서 네. 꼭 자기 사연을 알려주라고 부탁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진짜 한 글만 쓰고 뭐 여기서 내가 내 딸을 키웠습니다 해가지고 보냈는데 그거를 딱 그대로 올려서 예, 올렸어요. 이제 그 한인타운 말고 이제 두 번째로 준비하는 지도 그 대상 지역은 어디예요? 아직은 생각을 못 했는데 네. 그래도 한인타운을 한 번 더. 한인타운을 한 번 더. 예, 한 번 더. 그때 지도 안에 나왔던 거는 대략 몇 개 업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이제. 그때 한 20개는 넘었겠죠? 네. 나머지 지역들. 네. 나머지 지역들도. 그렇군요. 자, 미키님처럼 회사원이었다가 일반 회사원이었다가 그림이 좋아서 그림을 조금씩 그리다가 지금은 아예 회사에서 디자이너를 하는 그림 쪽으로 미술 쪽으로 하는 그런 연관된 일을 하시고 계신데 아마 미키님처럼 이렇게 좀 소질이 있는데 해보지는 못하고 꿈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때요? 예. 물론 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솔직히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도 되게 부끄럽고. 네. 왜냐면은 뭐 사람들이 너는 그냥 회사 다녔는데 뭘 미술을 해? 뭐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냥 스스로 결심을 하고 아무한테도 안 얘기고. 왜냐면은 알리면은 좀 뭐 창피할 수도 있고 그래요? 아니면 사람들이 뭐 안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네. 그냥 조용히 갖고 열심히 조금씩 하면은 어느 순간에 그 변화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기본적인 재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키님은 이런 재능을 누구한테 물려받으신 것 같아요? 당연히 부모님들께 받은 네. 것 같아요. 원래 부모님께서 뭐 이런 예술적 재능이 좀 있으세요? 예. 둘 다 약간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쪽으로? 엄마는 네네. 무대에서 춤과 액팅을 어렸을 때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theater acting 한국에서 예. 하셨고
그리고 아빠는 그림 그리는 거랑 사진 찍는 거랑 약간 패션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이민 오고 그런 취미 생활을 하기는 힘들었지만 네. 우리 언니랑 저랑 남동생이 네.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처음에는 미술 쪽을 한다고 얘기를 못 하셨어요? 미술 전공을 하신다고? 아니요, 어렸을 때는 이제 한국에서 미술 학원 같은 데 보내고 또 그림을 워낙 좋아하고 많이 서포트를 해줬는데 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네, 네. 대학을 미술대학을 가고 싶다 그랬는데 네. 엄마 아빠는 이제 약간 이민 온 안정적인 마인드셋으로 그냥 대학원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미술을 해라 해가지고 네네. 미술은 계속 하고 싶었는데 못했었죠. 지금은 부모님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또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되게 좋아하시고 네. 되게 encouraging 하는데 그래도 가끔씩 네. 괜찮냐, 일이 괜찮냐, 돈은 잘 벌고 있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그때마다 괜찮다고 네. 위로해주죠. 그렇군요. 아버지께서 또는 어머니께서 좋아하는 그림 딱 있어요? 미키님께서 그린 것 중에서 어떤 거를 제일 또 좋아하시는지 특별할 것도 같은데. 되게 다 좋아하는데 집에 걸어놓은 사진들이 요거 윌턴이랑 카탈리나 리코스토 등에다가 네. 부모님 집에 크게 걸어놨어요. 크게 걸어놓으셨군요.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하여튼 미키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두 번째 지도 작업 저희가 열심히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